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제가 구매한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최종 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번 설날 연휴 기간에 가족분들과 모이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와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오늘 새벽에 파리 생제르맹과 알나스르 그리고 알힐랄 연합 올스타 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메시와 호날두의 마지막 매호 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여서 많은 관심을 끌었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5대4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했죠. 저는 근데 아무래도 친선 경기이다 보니까 좀 루즈하게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또 한반도 호날두 선수는 거의 골 세레머니 하는 거 보니까 와, 거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콜 넣은 줄 착각할 정도로 호우 세리머니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호날두 선수가 나이가 많이 먹긴 했지만, 골대 앞에서 골 넣는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우디 리그에서 득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이는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장현수 선수가 알힐랄 올스타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해서 헤딩골을 기록을 했죠. 연봉이 33억이라던데, 그런 경기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한 명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딴소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축구 토토 승무패의 경우는 경기력만 졸라 분석해봐야 절대로 1등이 될 수가 없고, 경기력뿐만 아니라 패턴, 특이점 같은 단서들도 모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운빨도 따라줘야 되는 게 승무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픽은 말 그대로 제가 분석을 해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일 뿐이지 절대 정답지가 아니라는 점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자신이 분석해서 세운 최종 픽을 기준으로 제 최종 픽을 참고를 하셔서 가져갈 픽은 가져가시고 뺄 픽은 빼시면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번 회차도 제가 선택해서 구매하는 최종 픽 9경기는 전체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최종 픽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본머스 대 노팅엄. 자, 일단 본머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 중으로 4연패를 기록 중이고, 노팅엄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기 결과들을 볼 때 노팅엄의 승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노팅엄의 경우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골 22실점을 기록 중인데, 홈에서는 13골에 12실점이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원정에서 유독 경기력이 떨어지는 노팅엄을 상대로 본머스가 승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현재 본머스의 경기력으로 승리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타베르니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공격 자원의 도미닉 솔랑케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리그 4경기 동안 1득점도 하지 못한 본모스이기 때문에 노팅엄을 상대로 승리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팅엄의 원정 경기력을 또 감안해 볼 때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에스턴. 자, 일단 사우스햄튼은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1대2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2연승까지의 기대감은 들지가 않고, 더군다나 홈에서 리그 최다 실점인 16실점을 기록 중으로 리그 꼴찌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에스턴 역시 원정에서는 득점이 잘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에 웨스트햄 대 에버튼.
우선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낮은 정배당을 받을 수준이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버튼도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지만 웨스트햄 역시나 성적이 좋지 않고 리그 순위 역시 웨스트햄 18위, 에버튼 19위, 도진 개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웨스트햄에 1.6대의 정배당을 준다는 건 조금은 이 토사장의 낚시질이지 않나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예요. 다만 에버튼의 경우는 원정에서 좀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홈 경기에 이점을 안고 있는 웨스트햄 사이드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이 현재 홈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에버튼을 상대로는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저는 웨스트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살레르니 대 나폴리. 이 경기는 뭐 많은 말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살레르니의 경우 오초아 골키퍼가 영입이 되면서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었지만 아탈란타를 상대로 8골을 실점을 하면서 현재 오초아 골키퍼의 멘탈이 산산조각이 나 있죠.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딜란 브론 선수와 마조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살레르니이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기는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나폴리의 경우 주중에 컵 경기에서 크레모네를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경기 끝에 패배를 하면서 컵 경기에서 탈락을 했지만 골키퍼를 제외한 전원 로테이션을 돌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딱히 컵 경기 결과를 살레르니와의 리그 경기에 반영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승점 3점 가져갈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살레르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크리스탈 대 뉴캐슬. 자, 일단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중에 맨유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에서 무승부를 받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화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주중 맨유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다시 패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안데르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뉴캐슬의 경우는 주축 선발 자원들의 이탈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선수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뉴캐슬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맞대결 전적 뉴캐슬과 크리스탈 팰리스 연속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3연속 무승부까지는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토리노. 우선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피오렌티나가 토리노를 상대로 맞대결 전적에서 20번의 맞대결 전적을 봐도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토리노의 피오렌티나 원정 징크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이고 토리노가 최근 약팀을 상대로도 경기를 지배하고도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오렌티나가 주전 수비 자원인 도도 선수와 마르티네즈 선수가 퇴장 징계 및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볼 때 무승부의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삼프도리 대 우디네세. 우선 이번 시즌 홈에서 1승도 없는 삼프도리인데다가 홈 경기 9경기 동안 단 2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삼프도리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통틀어서 18경기 동안 8골 기록으로 득점 꼴찌를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프도리의 승리는 일단 보지 않고 있어서 삼프도리의 무화패 투픽이면 안전빵으로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볼 때 삼프도리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우디네세가 삼프도리 원정에서 유독 승리하지 못하는 기록들이 있어서 조금은 꺼림칙하긴 하지만 배당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볼 때 삼프도리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삼프도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아스날 대 맨유.
자, 이 경기 굉장히 빅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맨유의 중원 자원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카세미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맨유의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스날의 중원 자원들 부카요 사카, 웨데가르드, 토마스 파티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질비한 아스날인데 맨유의 카세미로 선수가 안 나온다면 맥토미니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에게는 가장 큰 손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스날이 최근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홈에서만큼은 맨유에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아스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스페치아 대 AS 로마. 이 경기는 사실상 홈에서만큼은 스페치아의 은발라 은졸라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선 주전 수비 자원인 니콜라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바스토니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AS 로마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페치아의 경우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스페치아의 승리 이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승부 이변까지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스페치아의 주전 자원의 이탈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페치아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졸음운전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